먼저 경영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경영 일반은 크게 기업의 가장 미시적 부분인 인사, 기업을 다니는 개인을 다루는 인사와 그리고 그 개인을 합한 부서, 단위, 조직, 그리고 크게 기업 전략 세 가지로 분류해서 경영학이 구성되어 있다. 경영학, 이걸 또 다시 세부적으로 5개로 나뉘어서 챕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영학,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행동과 조직 이론으로 설명되어 있고, 조직 행동은 조직 내 기업과 집단, 그리고 조직 이론, 이 조직의 개념과 경영 환경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설명한 것이고, 조직은 또 단위가 개인, 집단, 조직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자, 그 다음으로는 인적자 챕터가 있고, 그 마지막으로는 전략, 경영 챕터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영 1반은 경영 1반은 인사, 조직, 전략으로 구별이 가능한데, 경영 1반은 경영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경영, 크게 기업, 그리고 경영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경영자를 분류하는 것, 경영자의 능력, 그리고 경영자의 역할을 주로 다루며, 경영자 분류하는 것도 3가지 차원에서 보고 있고, 능력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크게 경영자의 역할로는 대인관계의 역할, 정보전달 역할, 의사결정 역할을 주로 보고 있다. 또 경영에 관해서는 경영의 과정과 경영의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는데, 경영의 과정은 크게 4가지 순서로 이루어지며 있는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순으로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경영 의사결정은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리적 의사결정, 기능적 의사결정이 경영에 요구된다고 본다. 경영 기업으로는 기업의 형태를 분류하고 있고, 또 대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또 기업 집중에 관해서도 분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류 방법으로 또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요즘 대두되고 있는 주제이다. 경영 1반의 경영 이론으로 넘어가서 경영 이론을 역사적으로 다루었는데, 순서대로 아담 스미스, 고전, 인간관계론, 행동과학, 시스템적, 상황론적, 자원 기반, 최신 경영으로 나뉜다. 최신 경영은 지식 경영, KM, 엔지니어링, BRP, 벤치, 아웃소싱 등의 방법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최신 경영에서만 볼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지식경제 패러다임을 꼽는데, 이는 수학 최종 법칙에 따른 요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그 다음 조직행동으로는 미시적으로 조직행동은 아까 말했듯이 조직 내 기업, 개인과 집단을 세부적으로 보는 건데, 이제 조직이 개인, 집단, 조직 순이다 보니까 개인 먼저 보면은 일단 개인의 특성으로 개인의 능력, 학습, 태도, 감정, 성격, 가치관, 지각, 의사결정, 동기가 있다고 보았고, 또 개인이 하는 학습에 대한 이론으로 고전적 이론, 조작적 학습 이론, 사회적 학습 이론을 다루고 있고, 또 개인의 학습 형성과 강화에 대해서도 방법을 다루고 있다. 개인의 태도로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가 있다고 보았고, 개인 태도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개인 직무 관련 태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개인의 성격 측정하는 방법으로 MBTI와 B5를 나누어서 보고 있고, 또 개인의 특성, 성격 특성에 대해서도 마키아, 나르시시즘, 내르제 이런
등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개인의 가치관으로는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 홀과 호스테드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 또 개인의 지각은 대인 지각과 대인 지각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는 이론과 긴 오류, 그걸로 인한 편법, 또 사회적 지각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개인의 의사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있고 의사결정 오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개인의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개인의 동기부여를 내용, 과정, 기타로 나뉘며, 내용은 매력성, 허매발, 개인의 내용은 매력성, 허매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거는 줄임말인데, 맥슬로우, 맥그리거, 성숙, 미성숙, 허즈버그, 맥클리랜드이고, 과정 이론은 기공목, 핵임, 기대 이론, 공정성 이론, 목표 이론, 헤크만, 인지 이론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이론으로 헤크만으로 된 징후 특성 이론, 인지적 평가 이론, 강화 이론이 있다. 집단으로는 집단의 유형과 집단 발달 단계, 집단 속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집단 속성은 집단의 역할, 규범, 지위, 규모, 응집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집단의 의사결정으로는 의사결정 장단점과 집단 의사결정의 문제점, 집단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하는 비법, 집단 의사결정을 활용한 쓰레기통 보호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집단 의사소통은 기능과 방향과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집단에서 중요시되는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리더십은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충이론, 기타 이론으로 리더십을 분석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행동이론은 ESU, 미시간대 관리격자이론, PM 이론으로 나누고, 또 상충이론은 피들러, 허시 블렌차드, 경로 목표 이론, 리더 참여 이론이 있다. 기타로는 LMX, 반역적, 서번트, 슈퍼 이론이 있고, 또 집단의 권력으로는 원천적인 집단 권력, 공식적 개인적인 원천적인 집단 권력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고, 또 인파워먼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집단의 갈등으로는 갈등에 대한 사회의 시선 변화와 또 갈등의 원인, 그리고 갈등의 결과, 갈등의 해소 방안과 조직 성과와 연관된 갈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집단 협상은 분배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조직으로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조직 문화의 기능과 또 샤인 조직 문화 모델과 조직 사회와 그리고 조직 문화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 조직의 변화와 개발에 대해서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해빙, 변화, 동결의 시선에서 기술하고 있고, 조직 변화나 개발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집단 조직을 이제 조직 이론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직 개념과 경영 환경의 입장에서 조직을 바라보는 것으로, 일단 조직 이론은 시스템적 관점, 구조 목적의 이론이 있다. 시스템적 관점은 폐쇄적이고 개방으로 나눌 수 있고, 조직의 구조 목적은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조직 성격으로는 조직 특성, 조직 성격으로는 전문화, 구문화, 명령 체계, 통제, 공식화 등의 특성이 있고, 조직 구조는 단순, 기능, 사업부,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의 구조로 나뉜다.
양쪽 구조로는 기계적, 유기적으로 나눌 수 있고 이걸 나누는 기준으로는 전문적, 공식화, 직권화로 있으며 이 단순 기능 사업부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는 기계적에서 유기적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은 크게 4가지로 보는데 전략과 규모와 기술과 환경이 있다. 전략은 챈들러와 마일즈 스노우가 다뤘고 기술은 우드워드와 페로와 톰슨과 CIM과 서비스업이 주로 다루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환경으로는 번스 스타커, 로렌스 로시, 해남 프리먼이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민츠버그 공식으로는 단순 사업부, 전문적, 기계적, 매드클래시로 조직을 나누고 있고 조직 수명 주기는 창업, 집단, 공식화, 정교화로 나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 인적 자원에서 보면 인적 자원 관리로는 프로세스가 조직 목표, 직무 분석과 설계, 인적 자원 계획, 모집, 선발, 훈련, 인사평가, 보상 관리, 경력 관리로 프로세스 되어 있고 직무 관리는 분석과 평가와 설계로 이루어진다. 또 인적 자원 관리의 인적 계획으로는 여기는 인적 계획은 예측 접근, 하향이나 상향의 방법이 있고 또 인적 계획에서는 수요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급, 내적 공급, 외적 공급을 통해서 인적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다. 네 번째로 모집으로는 내부적, 외부적 모집 방법이 있고 또 선발으로는 원칙적으로 효율과 형평과 적합성을 따지고 선발 도구로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중시하며 선발 오류는 1종, 2종 오류로 나뉘고 선발 의사결정은 복수 장애물, 보완적 의사결정이 있다. 그 다음으로 교육으로는 방법으로 OJT, 직무외 훈련, OT 등이 있고 그 훈련에 대한 평가로는 반응, 학습, 행동, 결과의 순으로 평가를 한다. 인사평가로는 시스템이 있고 측정 방법은 특성, 행동, 결과 이 세 가지 측면을 측정하는 게 보통이고 또 이 평가 오류도 살펴볼 수 있다. 보상 관리로는 직원들에게 주는 보상으로 임금이 있는데 임금에 대해서 3분류해서 다루고 있고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루고 있고 또 보상 이외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과 조직에 주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외 복리후생과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경력 개발로는 경력의 닷, 유형과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고 또 인적 자원 관리의 노사 관계를 마지막으로 다루며 노사 시장의 특징과 이 노동조합의 기능, 형태, 쇼, 또 노사에 대한 방안, 기업의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SHRM의 특성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시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특성을 했고 또 프로세스를 나누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 경영에 대해서 먼저 수립 과정에서 목표를 규정하고 수합 분석을 하고 전략 선택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수립 과정을 얘기하고 있으며 전략으로는 전사적 전략과 사업부 전략으로 나눈다. 전사적 전략은 무엇을 하는 거, 사업부 전략은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부서별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전사적 전략은 수직 통합, 수평 통합, 다각화, 전략 제휴 등의 방법이 있고 사업부 전략으로는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을 다루고 있다. 전략 변경의 외부 환경으로는 SCP 모델, 패턴, 오포스, 또 그리고 전략군,
환경을 분석하고 있고, 내부 역량으로는 자원과 능력, 핵심 역량부터 가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처음이 경영 일반을 살펴보면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주로 다루고 있고,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여부를 이야기하며 효율성은 자원의 활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분류로 계층적 분류, 소유로 분류, 수평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경영자를 계층으로 분류한 건 1선 경영자와 중간 경영자, 최고 경영자로 나뉘고, 또 경영자를 소유로 한 거는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로 나뉘고, 또 수평적으로 분류한 것으로는 직능 경영자와 일반 경영자의 분류를 볼 수 있다.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는 현장 실무 능력, 대인관계 능력, 개념화 능력이 있고, 이는 최고 계층적 분류에 해당되는 능력이다. 그 다음으로 경영자의 역할은 민츠버그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경영자에게 필요한 역할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대인관계 역할, 정보 전달자 역할, 인사결정자 역할이 있다. 대인관계 역할은 상징적인 대표자랑 리더, 연락자에게 요구되는 경영자의 역할이고, 정보 전달자는 청취자와 전파자와 대변인이 주로 하는 경영자의 역할이고, 의사결정자 역할은 기업과 분쟁 조정자, 협상자, 자원 분배자의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다. 경영은 또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과정적 차원으로 나뉘고, 이는 계획화, 조직화, 지휘화, 통제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 경영은 업무에 있어서도 경영을 필요로 하는데, 경영의 입장에서 업무는 인사 업무, 마케팅 업무, 생산 업무, 재무 업무, 명령 업무가 있다.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영의 차원으로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있고, 관리적 의사결정, 기능적 의사결정이 필요로 된다. 그 다음으로 기업 형태로는 한명회사, 무한책임 2인 이상 사원을 거느린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무한책임 1인 이상과 무한책임 1인 이상의 합자회사, 무한회사, 1인 이상 50명 이내의 유한책임 인원이 있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자율성과 유한책임 직원이 있는 유한책임회사로 나뉘고, 또 그 다음으로 주식회사는 마지막이 이제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의 특징으로는 자본의 증권화 제도를 갖추고 있고, 유한책임 제도가 있고, 소유와 검용이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 주식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와 감사 제도를 주식회사의 기관으로 두고 있어야 하며, 또 주식회사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대리인 비용과 이 해결 방안으로 스톡옵션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 기업 집중 현상으로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콩글로머리트의 기업 집중 현상이 생기고, 카르텔은 기업 연합 독립성을 유지하는 카르텔 집중 현상, 또 트러스트는 기업 합병과 독립성이 없는 것, 콘체른은 기업 연맹, 독립성 유지, 실질적인 하나의 기업, 콩글로머리트는 M&A를 통한 급속한 다각화의 집중 현상을 설명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SR이라고도 불리며 이것에 대해서 이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상호작용의 증가와 시장의 불안정성, 외부 불경제, 시장의 기업의 영향력 증대의 이유로 요구하고 있고 또 두 가지 관점으로는 전통적인 관점, 사회경제적 관점이 있다. 사회적 책임으로는 윤리성, 목적, 의무, 장기의 책임을 요구하고 사회적 반응으로는 실용성, 수단, 반응, 중단기에 반응을 보인다. SRI는 사회 책임 투자, 지속 가능한 투자를 말한다. 다음으로 기업 윤리는 공의주의, 최대 다수, 최대 만족의 윤리가 요구되고 또 의무적 윤리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기업 윤리가 의무적으로 요구된다. 다음으로 경영 이론의 발전순에 따라서 이론을 살펴볼 텐데 산업혁명기인 18세기 후반에 아담 스미스가 최초의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산업혁명기의 이론이 나왔다. 고전적 접근법, 그 다음 고전적 접근법으로는 관리 현장, 조직 전체의 시선에서 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고 관리 현장, 즉 과업 중심의 이론인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과 포드 시스템, 그리고 길브레스 동작 연구, 간트 연구가 있다. 먼저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으로는 기능식 직장 제도와 표준 작업량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고임금, 저노무를 주장하고 차별적 성과급 제도와 서블릿, 간트 차트의 과학적 관리법이 있고 포드 시스템은 컨베이어 시스템, 봉사의 기간, 저가격, 고임금, 3S,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를 주장한 포드 시스템이 있다. 그 이외에 길브레스 동작 연구는 표준화 후 기호화해서 사용하고 간트 연구는 간트 도표를 만들었다. 조직 중심인 조직 전체의 관점의 이론인 페열의 일반관리론과 베버의 관리제론인 관료제론이 있는데 먼저 일반관리론으로 경영관리 직능의 5요소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를 보았고 경영관리의 14가지 일반관리 원칙으로 명령 일원화를 뽑았다. 베버 관료제는 분업, 경영계층, 공채, 공식규칙과 규칙의 이론을 주장했고 비개인성, 경력지형, 군사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로는 호손실험과 호손효과, 비공식 조직이 주목되면서 나온 이론인데 호손실험은 조명, 조립, 면접, 여성관찰, 실내 실험이 진행되었고 조명 실험은 조명의 생산성과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고 계정기 조립은 작업 조건의 변화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고 면접은 불평불만이 존재하며 이는 속한 집단의 또 다른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사회적 지네끼리 만든 집단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큰 것을 밝혔고 또 배선 관찰은 조업원들을 자성적으로 비공식 집단을 구성하며 회사의 정책보다는 비공식 집단의 규범에 더 강력한 모습을 발견한 실험이다. 이로 인한 호손 효과의 궁극적인 시사점은 주목받을수록 성과가 올라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비공식 조직이 개인의 성과에 큰 작용을 미친다는 것을 인과관계론에서는 설명하였다. 행동과학은 조직 내 인간 행동을 연구한 것이고 시스템적 접근법은 상황의 의존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나눈 것이며
위치는 폐쇄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으로 나뉘고 이 분류의 구성 요소로는 투입, 변환 과정, 산출, 피드백, 환경이 있다. 이 시스템적 적응법은 시사점 및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데 조직 내의 인간 상호성 중요도에 관점을 둔 이론으로 조직에서 인간 행동을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서 분석한 이론이다. 자원 기반 관점으로는 기업은 여러 생산적인 자원의 경량 자원의 집합체이므로 보고 자원의 이질성과 자원의 비이동성을 가정하여 자원의 핵심 역량, 기업의 핵심 역량은 BRIN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서 BRIN은 가치, 희소성, 모방 불가능, 대체 불가능성이다. 이 여러가지 나오는 이론의 최신 이론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고 얘들이 다 통틀어서 최신 경영이 나오게 되는데 최신 경영으로 지식 경영 KM은 RBB의 연장선인 이론으로 지식을 형식지와 암묵지로 구분하였고 형식지는 객관적 지식, 암묵지는 주관적 지식이다. 이 순환 과정은 이식화, 분절화, 연결화, 내재화로 보고 이식화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분절화는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연결하는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내재화는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이 엔지니어링은 PR은 기존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려해서 과격하게 재구성한 것이고 전 부문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성과 향상을 추구하는 리엔지니어링 방법이다. 벤치마킹은 다른 조직을 참고해서 똑같이 따라하고 체계적 지식적인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웃소싱은 중요성 낮은 업무를 외부에 맡기면서 중요도 높은 것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다음으로 목표 관리는 MBO로서 함께 합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할 책임 부문을 명시하고 정기적 점검과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보상 배분하는 것이다. 요소로는 목표의 구체성, 참여의 의사결정, 명확한 기반, 피드백의 요소로 구성되며 다음으로 균형 성과표로는 BSC라고 하고 이 복합한 정보 시스템 부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 목표 달성 증대를 위한 고려 요인을 파악해서 재무적,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측면의 균형 성과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재무적 성과표로는 조직 활동이 장단기에 재무 성과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성과를 내리고 고객 성과표는 고객이 조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를 내리고 내부 프로세스는 성과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탁월해야 하는지 규명하는 것.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성과표로는 인적 자원의 학습과 성장의 성과를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에서 보이는 지식경제의 패러다임으로는 수학체증 법칙이 있는데 수학체증 법칙의 발생 이유로는 신제품 개발 비용이 너무 상승했던 것,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는 점, 소비자의 타성이 높다는 점이 있다. 수학체증은 투입 때의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이고 수학체감은 대량 생산 사업과 투입으로 인한 한계 생산량이 임계치에 도달하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